실험실 어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선살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경에도 이롭고 건강에도 좋은 배양생선의 세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과학기술을 만드는 세상, 이제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오기업 스테이크홀드 푸드사는 새로운 형태의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실험실 어부가 만든 배양생선살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싱가포르식의 해산물 요리, 그리고 이스라엘식의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배양생선살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세포를 구합니다. 바로 생선의 세포이죠. 이것은 싱가포르의 한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숫자가 늘어난 세포를 바이오 잉크에 집어넣습니다. 바이오 잉크는 간단하게 말해서 식물성 성분의 끈적끈적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를 바이오 잉크에 집어넣으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로 분화됩니다. 이것을 프린터에 넣고 찍어냅니다. 층층이 쌓습니다. 그러면은 생선살 모양이 됩니다. 사람들은 맛이나 식감이 원래 생선과 별 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배양육에서도 구현이 됐던 방법입니다. 배양육은 소고기나 닭고기를 세포 배양을 하고 프린트로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미 2020년에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스테이크홀드 푸드사는 이번 배양 생선살 역시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싱가포르가 배양육과 배양 생선살의 테스트 베드가 될까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2021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이 불과 10%에 그칩니다.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배양육과 배양 생선살로 그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배양육을 허가했고, 그리고 배양 생선살 역시도 싱가포르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회사들도 배양 생선살을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양 참치살이 나왔고요. 독일에서는 배양 생선살로 만든 피시핑거라든지 피시볼 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들도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양 생선살은 외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내 셀미트라는 회사가 배양 독도 새우살을 만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독도 새우살은 아주 비싸죠. 그것을 배양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건데, 물론 지금은 비쌉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독도 새우살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배양 생선이 왜 좋을까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20세기 후반에 단백질 수요가 5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는 한정되어 있고 단백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해산물입니다. 씨푸드이죠. 그런데 바다가 넓지만은 그것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류 자원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획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참치 같은 경우는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양식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내륙에서 가두고 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바다 근처에서도 바다 목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식을 하면은 건강에 해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지 않게 항생제를 써야겠죠. 항생제가 들어간 생선을 먹기가 좀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마구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료를 다 먹지 못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오히려 바다를 망치게 됩니다. 적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먹고 인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됩니다. 반면에 실험실에서 만든 생선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싸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고가의 배양 장치로 만들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2017년에 미국의 한 업체가 배양 잉어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었는데 손가락만한 크기의 제품인데 무려 $1,000였습니다. 10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 한 5번 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누가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기업은 그 소비자를 한정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가의 제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싸니까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양 생선살이 과연 인류의 미래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기업은 이번에 바이오 잉크에 식물 성분을 넣었습니다. 잉크 모드를 생선 세포를 채우지 않고 식물 성분을 하면은 그 양이 크게 늘어나니까 가격도 떨어지겠죠. 또 다른 전략은 완벽한 배양 생선살 이전에 또 다른 대체 생선살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식물 성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기에서도 같은 방법이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배양육이 나오기 전에 식물 성분의 고기를 만들어서 시장을 넓힙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먹어보고 별로 맛이 차이가 없네,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배양 생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배양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다 보니까 배양기를 가동하는데 전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지만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험실 로봇가 어떻게 성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